의료 대란 아니라고 했던 대란. 그러니까 일단 말 자체도 웃긴데 의료 대란이라고 했다가 2, 3일 전인가 발표하면서 의료 대란까지는 또 아니다. 본인들이 원래 평소에 다녔던 대학병원에서 경증이나 심한 중증이 아닌 진료를 받던 사람들은 진료를 그 병원에서는 못 보지만 주변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의원급들이나 2차 병원급들에서는 진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우리 그 처음에 시작됐을 때 3일차였나? 의료 대란 아니다 얘기했던 거잖아. 이게 일단은 그 정부 대처가 되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심사숙고해서 나온 정책이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체의 반발이 있거나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좀 뭔가 합리적인 그런 대처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대표적으로 그 어젠가 나왔던 것 중에 우리 한 9,000명 정도 의사들이 빠져나갔는데 전공의 이 전임의들 포함해서 거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관 130명과 공보의 한 30명 가량을 배치해서 이거를 최소화하겠다. 근데 10,000명이 나갔는데 160명. 그 다음에 공보의 중에서는 인턴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인턴 안 하는 사람들이 공보위를 보통 많이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턴보다도 병원 실무를 할 수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5분의 1은 심지어 인턴 잡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공보위 지금 무시하나요? 공보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파견 날짜가 총선 전날 4월 10일까지. 그러면은 일을 배우다가 끝날 거야. 이 일을 누가 가르쳐줘?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없어. 그냥 보고 해야지. 혼자서 간호사들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등 떠밀고 병원이 되게 바쁘거든요. 누굴 앉아서 이거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원래는 인턴 할 때도 3월 1일부터 출근이면 한 일주일 전부터 옛날에는 진짜 시험 치자마자 들어와서 그냥 무보수로 불려가면서 욕 처먹으면서 배운 다음에 3월 1일부터 그나마 조금씩 펑션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총선이 되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죠. 일단 그거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3월 10일날까지만 뭐 걔네가 나오면 뭐 공보위도 나오고 군의관도 나오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3월 10일 다음은 뭐 대책이 있어요? 없죠. 대책 없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아프면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압박을 최대화해서 돌아올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림 아니면은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와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거야. 그거는 해결책이 없어. 내가 정부 관료라고 쳐. 이제 나와서 뭐 우리 병원도 다 굴러보고 교육까지 하고 나온 입장에서 머리를 짜내보라 해도 죽었다 깨어나서 없어. 애초에 이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 10,000명의 일을 130명이 한다. 우리나라 최고 의사들을 모아놔도 그건 아니야. 최고 의사, 역사상 최고 똑똑하고 일을 잘했던 의사들, 그러니까 딱 30살로 다시 나이를 되돌려가지고 너네 이거 해도 못해, 죽어. 한 달 되면은 만국종 하나 안 돼. 청국전 100만 국경이 하나도 안 된다. 병원에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뭐라도 액션을 취했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라 지도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극단적이야 이거는. 계획이라도 잘 짜서 하는 거야. 이거는 전형적으로 편가르기예요. 의사랑 의사 아닌 사람들 편 갈라서 의사표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진짜 왜 이러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표 얻기 위한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이렇게 때리고 뭔가 이런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를 취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이미 그 정치공학이라더라고.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정권이건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크게 한번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이제 복구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물을 들고 가다 깨박을 쳤는데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돼. 이제 그동안 했던 거가 이제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주 80도 부족하다, 주 100시간 해서 더 빡센 멋진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주장하긴 했었는데 이런 주장도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지. 이 시스템이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가정하면은 그 80시간, 뭐 100시간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 이거는 뭐 열심히 수련을 받으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당장 군의관이랑 공보위를 빼가면 아픈 군인들은 누가 치료를 해주고 그래, 군인들 어떻게 하고. 보건 지소 있는 데는 왜 서울로 이 사람들 빼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라고? 지역 의료 안 좋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 대책이라고 봅니다. 왜 서울의 큰 병원들로 그 사람들 빼가서 한 달이나 그렇게 근무를 하게 할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의료적인 목적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은 10,000분의 1을 그 일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 100명 남짓 갖다 놓고 해라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되게 발빠르게 액션을 취한다. 역시 이번 정부는 다르다. 이런 반응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 100명, 10,000명 빠져나간 걸 100명으로 메꾼다. 10,000명이 빠져나왔을 때 솔직히 10,000명을 채워놔도 자기가 일하던 병원이 아니면 한 달 동안 어리버리하다 끝나. 이게 팩트야. 근데 전혀 자기가 일하던 병원도 아닌 곳에서 10,000명의 일을 100명이 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져다 놓고 그 지방 의료만 더 악화시키고 군인들의 건강만 더 이제 위태롭게 빠뜨리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빨리 백국종 데려오라니까. 백국종이 필요하다고. 간호사들한테 그 무슨 권한을 조금 더 줘서 그 의사들 인턴잡 이런 걸 시키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간호사들이랑 얘기 된 거야? 됐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간호사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간호사들이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거나 간호사가 그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나라에서 자기 일이 아닌 걸 시켰을 때 커리어나 면허가 그 위태롭거나 자기 직장이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렇게 뭔가 법적 책임을 무서워하고 뭔가 두려워하잖아.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니야 지금 정부가. 근데 그동안 그런 일을 해왔던 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은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도 상관없고, 그거를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굴까? 간호사들일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 나서 아, 저 새끼들처럼 되면은 나도 똑같이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지금 원래는 간호사 권한을 넓히는 거랑 줄이는 거랑 간호사들 안에서도 내부적인 의견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간호사들에게 초과 업무나 이렇게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술기는 하기 싫어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당연하지.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진짜로 이게 문제를 안 만들어도 될 거를 굳이 만들어서 이 사단을 내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아까 홍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면 네. 전공의가 일단은 돌아갈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통보하고 통지하고 3개월인가 정지를 시키면 실제로 3개월 동안은 그 사람들이 못 돌아가겠지. 그러면은 당장 의사가 그렇게 한 10,000명 가까이 어디서 데리고 와 전문의를 채용한다. 전문의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지? 너는 전문의가 10,000명이나 되나? 100번 양보해서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으로 간다 쳐도 임금이 거의 한 4배 정도는 최소 올라갈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 나라에서 뭐 1,200억을 쓴다 쳐. 근데 1,200억을 써서 그걸 감당할 바에 그 돈이면 지금 우리 필수 의료 살릴 수 있잖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왜 문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문제까지 이제 더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안 써도 될 돈을 새로운 문제를 자기들이 만든 데다 쓰게끔 하냐는 거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쫓아가봤을 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다 알아야 될 텐데 평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고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게 조합이 돼서 결국에는 논리적인 흐름을 못 쫓아가지 않는가. 나는 두 번째로 이게 원래대로 못 따라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현실적인 돈도 돈인데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야. 이게 의사들은 그게 있어. 내 능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낫게 해서 그 얻게 되는 성취감이 있단 치유해서 말이야. 성취. 그 치유를 통한 성취감이 있어.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내가 치유되는 그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막 고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시간들도 갑자기 그 이렇게 뻗어있던 어린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탁탁탁 방동을 뛰어다니면은 그 성취감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감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거를 이제 내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야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좋은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보는 환자가 나를 돈벌레나 나를 쓰레기 같은 의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달린 댓글 보면서 나도 이렇게까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참 정신 건강에 안 좋겠다라고 느껴서 나는 이제 그 뒤로 과언자를 보지 말라고 해서 난 더 이상 안 보거든. 이거를 지금 전공의생들은 계속 사직을 한 상황에서 많이 볼 거 아니야. 여기에 안 좋은 이런 유해한 매체거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정신적인 거랑 하드웨어적인 현실적인 거가 둘 다 지금은 망가지지 않았을까 싶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인터넷 댓글 보면은 정말 너무 이게 선정적이야. 의사들 뭐 환자 놔두고 파업하고 되게 악마화하는 그래 역시 의사들은 이런 새끼들이었어 라면서 통쾌하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거야. 전혀 도움이 안 돼. 서로 도움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막 이런 싸움을 부추기거나 서로의 이미지를 그렇게 안 좋게 하는 댓글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본인이 악화시키는데 그 키보드로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